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똑순입니다. 이 영상은 공동체를 지원하는 여러가지 기획 공모 사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사업을 이해하고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소개해 드릴 기획 공모 사업은 총 4개입니다. 첫째, 마을꿈 인프라 프로젝트. 둘째, 아파트 공동체 지원 사업. 셋째, 골목길 공동체 지원 사업. 마지막으로 마을 꿈터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이 영상의 목차입니다. 전체를 다 보셔도 되고 관심 있는 사업이 있으면 그 부분만 골라서 보시면 됩니다. 목차 옆에 있는 몇 분 몇 초를 보시고 그 부분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먼저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소개와 센터에서 진행하는 여러가지 사업의 연간 일정 소개를 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일반 공모 사업과 기획 공모 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개의 기획 공모 사업을 차례대로 소개해 드립니다. 마을꿈 인프라 프로젝트, 아파트 공동체 지원 사업, 골목길 공동체 지원 사업, 마을 꿈터 조성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 각 사업마다 고양시와 고양시 밖에 도움이 될 만한 사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신청서를 잘 써서 선정될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알려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기획공모 심사에서 선정되면 어떻게 활동을 하게 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모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센터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는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영리 공동체와 활동가를 지원하는 고양시의 민관협력 중간지원 조직입니다. 민관협력 중간지원 조직이란 말이 좀 어렵죠? 간단히 말하면 고양시에서 직접 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민간단체에게 맡겨서 고양시와 주민들 중간에서 주민들을 지원하도록 하는 겁니다. 2014년에 제정된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센터가 2016년에 만들어졌고 2019년부터 사단법인 고양 풀뿌리 공동체, 사단법인 고양 마을 포럼, 재미있는 느티나무 온가족 도서관이 모인 청계 마을 꿈 컨소시엄이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는 청계 마을 꿈이 이루어지는 지속가능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게는 아파트 단지, 다세대 다가구 블록부터 크게는 동, 구, 시 단위까지 크고 작은 마을 공동체를 많이 만들어서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동네를 꿈꾸고 실현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비전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 1000개의 마을 공동체를 만들고 10,000명의 마을 활동가를 양성해서 촘촘한 마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보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마을 공동체 지원 기반을 잘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연간 일정표인데요. 먼저 공동체 활동을 하고자 하는 모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는 일반 공모사업인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과 오늘 자세히 설명드릴 기획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공동체 활동을 하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서 마을 꿈 활동가가 컨설팅을 해드리고 6월부터 10월까지 지역별 분야별 대화 모임을 통해 다른 공동체나 주민자치와의 연계도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마을학교 사업을 통해 마을 공동체와 주민자치에 대해 더 잘 알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5월과 8월, 11월에는 공동체 활동, 주민자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듣고 더 좋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을 정책 포럼을 열 계획입니다. 9월에는 전국의 마을 만들기 단체와 활동가들이 모이는 마을 만들기 전국 대회도 열 예정이고요. 이 연간 일정표는 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확대해서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www.goyang.center 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획공모 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연간 일정표에서 2월 달에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이 4가지 사업이 기획공모 사업입니다. 4가지 기획공모 사업의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기획공모 사업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 공모 사업과 비교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일반 공모 사업의 목적이 다양한 공동체를 지원해서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는 굉장히 범위가 넓고 일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기획공모 사업은 각 사업별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공동체 지원 사업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들끼리 소통을 활성화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마을꿈 인프라 프로젝트는 마을 공동체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반을 마련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모 사업은 주민들이 하고 싶은 활동을 스스로 고민하고 목표와 계획을 세워 센터에 제안합니다. 그러면 센터에서 컨설팅과 심사 과정을 통해 공동체들을 선정하고 지원을 하는데요. 반면 기획공모 사업은 각 사업마다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 프로세스를 센터가 주민들에게 제안합니다. 예를 들면 선정이 되고 나서 전문 강사와 마을꿈 상상학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마을에서 우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동행정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의원들, 복지관 등과 함께 마을꿈 지원팀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활동에 대해 이웃들의 의견을 듣는 마을꿈 공청회를 하고요. 마지막에는 우리가 어떤 활동을 했고 이웃들은 어땠는지 이야기를 나누는 마을꿈 파티를 엽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건 기획공모 사업의 특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어찌 보면 일반 공모 사업보다 더 어렵고 복잡할 수도 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과 공동체가 더 깊이 고민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것은 마을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더 많은 이웃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며, 마을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됩니다. 일반 공모 사업보다 더 높은 단계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4가지 사업을 각 사업별로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꿈 인프라 프로젝트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마을 공동체가 동네에서 더 많아지고 잘 활용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몇 가지 환경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나 같이 배울 수 있는 학습 시스템, 그리고 활동을 기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이웃끼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활동을 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재정을 갖출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데요. 마을꿈 인프라 프로젝트는 이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꿈 계획을 세우고 더 나아가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을꿈 인프라 프로젝트는 마을꿈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와 실행하는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실행하는 단계는 수립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올해 새로 지원하실 분들에게 해당되는 건 수립 단계입니다. 올해 선정되어 마을꿈 계획을 잘 수립하면 내년에는 실행 단계로 갈 수 있는 거죠. 마을꿈 계획을 세울 때는 아까 말한 공간, 학습, 정보, 소통, 재정 중에서 어떤 분야의 계획을 세울지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마을꿈 계획은 동 단위처럼 넓은 영역은 아닐지라도 생활권 단위의 마을 영역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가 단독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여러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개 이상의 마을 공동체가 모여서 컨소시엄으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수립 단계 컨소시엄은 5개 정도 선정해서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3월 9일부터 12일까지 접수를 받고 접수는 센터 홈페이지 마을꿈 다이어리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면접 심사는 3월 23일 진행할 예정인데 코로나 상황을 봐서 대면으로 할지 비대면으로 할지 결정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두 컨소시엄이 공간 분야와 마을 미디어 분야의 마을꿈 계획을 수립했고 재작년에 이미 마을꿈 계획을 수립했던 3개의 컨소시엄은 각각 학습 분야와 공간 분야의 마을꿈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여러분도 동네에서 이웃들과 멋진 꿈을 꾸고 기획하고 그것을 실제로 실현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멋진 공유 공간을 만든 하늘마을 하늘테라스 활동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하늘 테라스 열고 첫 행사로 저희끼리 할로윈 파티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아이들만 꾸미면 엄마들이 재미없으니까 저도 같이 꾸며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늘마을 6단지 살고 있는 세 아이의 엄마 양성아라고 합니다. 저희가 모이게 된 거는 저희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끼리 교류를 하다가 이제 단지 내에 육아하는 이런 아이 엄마들하고 친해져서 모임을 하게 됐고요. 원래 그냥 사적으로 이렇게 아름아름 모이다가 작년 초에 이제 우리 아파트에 빈 공간이 많은데 그 공간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 이야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단체화해서 모이게 됐어요. 작년에 저희가 고양시에서 하는 그 청계 마을꿈 계획 지원 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들어갔던 것들이 이제 주민들을 모셔서 공청회를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아파트에 뭐가 생겼으면 좋겠고 어떤 요구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알아봤는데 저희는 단순히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다 보니까 아이 생각만 하고 실내 놀이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저희 엄마들도 옆에서 같이 쉬고 놀고 그리고 아이들이 없는 시간에는 나이대가 좀 있으신 주부님들이 내려와서도 쓸 수 있고 모두가 필요한 그런 모두의 놀이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 이후에는 약간 좀 더 광범위한 범위의 공동체로서 지금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일단 이런 공간이 생겨갖고 이제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이제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좋은 것 같고 아이들도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놀 곳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놀 곳이 없었는데 이렇게 공간이 생기고 엄마들의 여러 분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너무 기뻐요. 모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냐면 누군가 뭔가 의견을 막
나 이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상적인 모임에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그 아침 시간에 잠깐 엄마들끼리 모여서 수다를 떨어요. 그러면 그걸 그렇게 수다를 떨다 보면 마을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게 되죠. 살고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애들 놀려야 되는데 어디에서 가지? 뭐 어디 갈까? 얘기하다가 우리 빈 공간 있는데 거기에서 하면 어때? 라는 의견이 나오고 툭.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놓여서 놀다가 애들 학원 보내야 되는데 우리 마을에는 버스가 너무 없어 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러면 우리 버스 노선을 증축하는 거를 한번 추진해 보자 그렇게 나오고. 의사 결정이라는 게 지금 자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이런 공동체가 그거랑 너무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누군가 시켜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고 뭔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고 진짜 엄마들끼리 얘기하다가 주민들끼리 얘기하다가 필요한 것들이 생겨서 그러면 그거를 해결해 보자라고 나왔던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도 약간 의사결정은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 저희 공동체의 최고 자랑은 자발성? 지금 얘기하신 풀뿌리 민주주의 같은 그런 자치 형태 그런 것들이 일단은 장점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어났고 그것들이 한 사람이 현재는 약간 리더가 필요한 시기라서 가고는 있지만 이게 계속 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저기에서 뭐를 해 그래서 가봤어. 괜찮네? 이렇게 하니까 되네?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만 했는데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게 진짜 이루어지네라는 걸 보고 나면 리더가 아니었던 다른 사람도 그거에 자극을 받아서 그 다음번에는 그러면 내가 이걸 제안해보고 내가 이걸 리드해보고 그럴 수 있는 기회라고 해야 되나? 사례 본보기가 될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다른 모임에서 그런 걸 보고 그러면 우리 아파트에서도 해보자라고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갔죠. 이런 마을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은 고양시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활발히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도시재생 사업으로 진행된 안산의 월피동 마을 계획단의 활동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월피동 마을계획기획단 조은정입니다. 월피동 마을계획기획단은 꿈이 커가는 문화예술마을 달드는 언덕 월피동이라는 마을 비전을 수립한 후에 이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마을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기획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월피동의 마을계획, 자치계획의 프로세스를 2018년에 진행하고 2019년 주민자치형 소규모 재생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 올해는 지속가능한 월피동 마을살이를 고민하며 변함없이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랍니다. 저는 지금 마을계획기획단에서 진행했던 주민자치형 소규모 재생사업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대표님, 네. 월피동 지역에서 진행된 주민자치형 소규모 재생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안산시 최초로 소규모 재생사업 선정과 소프트웨어 사업, 용역 계약을 통해 마을 의대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업의 기획, 실행, 결과물 제작, 예산의 정상까지도 모두 주민 조직에서 주관하며 꿋꿋하게 사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이곳은 좀 항상 좀 위험성이 있다고 하고 갈라지고 깨진 거 이런 것들이 어렵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환경 개선한 이거 어린 놀이터입니다. 보시면 마치 이렇게 좀 많이 좀 개선이 됐거든요.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 보행자 안전을 위한 그러한 도로로 이제 계획이 된 건데 처음에는 이 보행자 전용 도로를 또 인도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도로가 좀 협소하다 보니까 그 어려움이 있어서 보행자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안전 도로를 별도로 구설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도울 수 있게끔 저희가 프레임을 제작해서 이렇게 각 건물마다 저희가 설치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지정된 장소에 쓰레기를 버릴 수 있게끔 영역 표지판도 이렇게 만들어서 세대별로 부착을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만 주민들이 훨씬 더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또 건물마다 너저분해 보였던 쓰레기가 왠지 좀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정돈된 느낌이라서 무척 좋고요. 또 주민들도 이 부착 위치도 주민들께 일일이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부착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고 관심이 무척 많아졌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조금씩 변화된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여기 지금 보시면 쓰레기 분리 수거대를 또 설치해 주시고 여기 바닥에 있는 도로도 올해 이렇게 여기가 울퉁불퉁하고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로인데 예쁘게 잘 꾸며 주셔서 동네 분들이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곳에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을 만나 설득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행정보다는요, 주민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주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고 주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먹고 살자고 하는데 이런 장사를 하는데 이렇게 공사를 한다고 길을 막으니까 우리들이 다 이해는 하지만은 이거 참 힘들다, 어렵다라고 불편한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주민이 겪는 어려움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뭘 생각했냐면 이것이 대개 관에서는 민원사항으로 여기가 쉽지만은 민원사항으로 여기지 않고 행정과 성실하게 협의해서 그 문제를 감당하고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사실은 참 지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과 중간 지원조직도 또 열심히 적극적으로 우리를 많이 도와주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월피동 마을 사업이 주민주도 그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월피동의 사업을 진행할 때 우리는 행정과 지원 조직들과 주민들이 함께 협업해서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그런 조직으로 우리는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우리 마을 100년 계획을 꿈꾸며 지속 가능한 월피동 마을살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월피동의 이야기로 마을계획기획단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꿈이 커가는 문화예술마을 달드는 언덕 월피동 2020년 우리는 올해도 여전히 함께 움직입니다. 달드는 언덕 월피동 마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갑니다. 마을 내 공동체 간의 관계망을 확장합니다. 마을 공동체를 스스로 이루고 함께 만듭니다. 마을의 사회적 가치를 축적해 갑니다. 지속 가능한 월피동 마을살이 꿈이 커가는 문화예술마을 달드는 언덕 월피동. 달드는 언덕 월피동 화이팅! 2018년에 마을 계획을 수립하고 이후에 마을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러 활동을 펼쳐가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죠. 하늘 테라스나 안산의 사례가 주로 공간 개선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 외에도 학습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아카이브, 마을 미디어 시스템 혹은 마을 기금을 준비하는 계획도 추진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공동체 지원 사업입니다. 고양시는 신도시로 조성돼서 아파트가 정말 많죠. 하지만 그만큼 콘크리트로 지어진 차가운 공동주택 안에서 이웃 간 소통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아파트 공동체 지원 사업은 이런 이웃 간의 소통을 조금이라도 늘리고 아파트를 베드타운이 아닌 이웃과 함께하는 생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서로 잘 몰라서 생기는 민감한 문제들도 서로 얼굴을 익히고 인사하는 이웃이 늘면 좀 더 공동체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아파트 공동체 지원 사업은 6명 이상의 주민과 각 아파트마다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 혹은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 대표회의가 꼭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주민은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뿐 아니라 단지에서 일하고 계신 근로자분들도 포함됩니다. 다 같은 이웃이니까요. 10개 정도의 공동체를 선정해서 최대 400만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3월 9일부터 12일까지 접수를 받고 접수는 센터 홈페이지에 있는 마을꿈 다이어리에서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면접 심사는 3월 17, 18일 이틀간 진행할 예정인데 코로나 상황을 봐서 대면으로 할지 비대면으로 할지 결정하겠습니다. 아파트 공동체 활동도 여러 곳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고양시 사례입니다. 일산 아이파크 1단지에서 활동한 한가족 대기 공동체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일산 아이파크 1단지 지금 마을공동체 행사를 진행했던 꽃사모 팀입니다.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요즘에 보이지 않는 벽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벽을 두고 살게 되는데 저희가 그런 아파트 내에서 벽을 좀 허물어보고 한가족 같은 그런 아파트 주민이 되어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꽃심기 행사를 진행을 했고 야채 심기나 꽃 심기를 통해서 많은 젊은 세대나 아이들이 참여를 하면서 저희가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그런 행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동대표 위주로 해서 마을 공동체 지원을 받아서 지금 저희 좀 큰 행사로 아파트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한가족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 아나바다에서 진행하는 코스프레를 통해서 좀 더 재미를 아이들이나 어른들에게 재미를 줄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사진을 좀 찍어드리면서 오늘의 하루를 기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즉석 사진을 지금 찍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음식을 준비해서 음식을 무료 나눔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코로나에서 힘들었을 주민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14살 장승재입니다. 이거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코로나나 이런 걸로 인해 많이 애들이 못 놀고 많이 못 만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없애고 함께 즐기기 위해서 이걸 하게 됐고요. 공동체는 하나의 마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마을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뭐 홍수가 나거나 그러면 다 함께 도와주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아나바다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 애들이 워낙 풍족하다 보니까 조금씩 사용하고 바로 쓸모가 없게 되잖아요. 근데 아나바다 장터를 이용해서 어쨌든 돈으로 바꿈질을 하고 또 경제성도 배우고 그런 점도 있고요. 또 이 아파트 엄마들이 조금씩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코로나로 힘들긴 했지만 코로나 마스크줄 만들기 행사도 해가지고 얼굴도 알게 되고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니까 그런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런 일을 하고 온 거죠. 저희는 네. 한마디로 오지랖이 넓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대표님한테 궁금한 게 이런 활동을 처음에 시작하려고 해도 사실 아파트가 되게 그 세대수가 많잖아요. 네. 어떻게 그렇게 공감을 얻고 홍보나 이런 걸 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희 홍보는 많은 홍보를 하는데 저희 현대 지금 저희 꽃사업의 단점이 뭐냐면 젊은 세대들이 지금 유입이 돼야 되는데 10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는데 조금 많이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번 기회에 젊은 엄마들이 많이 참여하게 됐어요. 지금 우리 노인네들이 다 평균 60, 거의 70 사이 다 계셔요. 네. 저희만 젊은 사람이 우리 3사람만.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젊은 엄마들과 함께 같이 일을 쭉 나갈 계획이에요.
이런 공동체 활동을 하면 뭐가 좋다 뭐 이렇게 좀 자랑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그냥 일단은 예. 애들이 바깥에서 놀아도 걱정은 안 해요. 왜냐면 엄마들이 다 하니까 누구 엄마 어디 갔어 이렇게 물어보고 혹시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데리고 있어주기도 하고 서로 얼굴을 아니까요. 그런 점이 좋아요, 저는. 예. 언니는 어떤 점이 엄마들이 재능을 갖고 있는 엄마들이 너무 많아서 서로 그 하려고 해서 애들을 서로 케어하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나이 먹은 세대잖아요. 근데 젊은 엄마들이 그렇게 들어오니까 이제는 젊은 엄마들한테도 이런 거를 계속 연계시켜서 하면은 우리 아파트가 더 좋은 아파트, 5개 단지에서 최고로 좋은 아파트가 될 것 같아요. 한 청소년이 공동체는 하나의 마을이다. 왜냐하면 홍수가 나면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도와주니까요. 라고 말한 게 웃음이 나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또 애들이 밖에서 놀아도 걱정이 안 된다. 왜냐하면 엄마들이 다 아니까 엄마가 안 보이면 잠깐 데리고 있어주기도 해서요. 라는 이야기도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말입니다. 작년 아파트 공동체 활동으로 젊은 엄마들이 많이 참여하게 됐다니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고양시에서 가까운 은평구 사례도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비어있는 공간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잘 활용하기도 하고 강화도로 체험 여행을 같이 가기도 하고 탁구 교실이나 노인정 문화 강좌를 열기도 하면서 아파트에 사는 이웃끼리 서로 인사 나누는 이웃 만들기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실 이 공간이 비어 있었어요. 근데 저희 단지 중심 공간이잖아요, 이곳이.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비어 있는 공간이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어떤 아이들을 위한 또 주민들을 위한 어떤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몇몇이서 했었어요, 주민들이. 그래서 우선 입주자 대표 회의에 이런 도서관을 만들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처음에는 10명 정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직원분들도 적극 정말 지원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이 공간이 탄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진행한 사업 중에 제일 좀 그래도 감동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이제 그 마을에 화단 가꾸고 마을 청소를 하면서 정말 저희는 그 봉사자들 몇몇만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만을 위한 또 행사를 진행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청소하겠다고 봉지 달라고 하신 분들도 있었고 같이 꽃 심어주신 어르신들도 있었고 그래서 되게 미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공동체 문화라는 그런 걸 형성하는데 역할을 하긴 하는구나. 우리가 그냥 헛된 그런 노력을 한 거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한번 야외를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강화도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예, 강화도에 한 40명이 어른만 가는 게 아니고 아이들 처음 체험할 수 있는 아이들 학생들하고 입학하기 전 학생들이 한 20명, 성인이 한 20명이 가지고 40명이 강화도에 가서 고구마도 캐고 땅콩도 캐고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부모님이나 할머니와 같이 할 수 있다는 그 체험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아파트 주민들은 서로가 이렇게 같은 건물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영역 그 외에는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기를 참 교류하기도 어렵고 그런 그 관계 개선을 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교류할 수 있을까. 저희가 91년도부터 탁구 레슨을 무료 레슨을 시작을 해서 올해로 지금 9년 동안 하고 있고요. 앞으로 주민들이 이런 그 공동화 활성화 사업에 나오셔서 같이 참여하고 또 이웃과 더불어서 또 이렇게 나눔을 갖는다면 좀 더 살기 좋은 마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에 따른
그러니까 못이 40개예요. 거시면 안 돼요. 밑에 거시면 빠지니까 여기가 2개 있으면 얘도 2개.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재밌는 거를 가져오셔서 해주시니 너무 고맙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종종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줌마들이 이걸 해내 너무 재밌어 해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좀 재밌는 거 가져오셔서 좀 많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골목길 공동체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건데요. 아파트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아파트가 아닌 동네도 많습니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많은 동네나 단독 주택으로 이루어진 동네에서도 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골목길 생활권에 사는 이웃끼리 소통을 잘할 수 있게 활동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골목길 공동체 지원 사업은 같은 골목길 생활권에서 7명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면 됩니다. 같은 골목길 생활권이라는 게 애매모호할 수도 있는데 같은 동 안에만 있다면 동네 사정에 맞게 생활권을 제한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곳은 하나의 길을 중심으로 생활권을 형성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곳은 큰 길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 안쪽 구역이 같은 생활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네 상황에 맞게 골목길 생활권을 정의하고 그곳에서 활동할 계획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10개 정도의 골목길 공동체를 지원할 예정이고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마찬가지로 3월 9일부터 12일까지 접수를 받고 접수는 센터 홈페이지에 있는 마을꿈 다이어리에서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면접 심사는 3월 24, 25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인데 코로나 상황을 봐서 대면으로 할지 비대면으로 할지 결정하겠습니다. 골목길 공동체 지원 사업은 다른 지역에서도 아직 많지는 않은데요. 그 중에 굉장히 멋진 활동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청파동의 어느 골목길에서 열린 골목 영화제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소개를 해주시겠지만 영화 연출 감독님이시기 때문에 이 주민분의 어떤 그런 재능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골목 영화제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고요.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고요. 또 어땠는지 마치고 나면 피드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다음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익숙하신 이제 배우분들이 보일 거예요. 그분들 초반에 연기했던 분들 그리고 연기 스타일 같은 거는 되게 있어서 오히려 주인공들이 스타일이 어려운 거 보시는 것도 되게 즐거운 경험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누가 올까? 그 추운 밤에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오토바이나 차 때문에 방해를 받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걱정이 됐었는데 막상 이제 영화제를 홍보하고 기다렸을 때 정말 많은 주민분들이 특히 젊은 층의 주민분들이 좋은 반응을 좀 보여주셨었던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도전이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또 이 영화제 같은 경우에도 영화 감독님이라는 주민의 그런 탤런트가 반영이 되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또 영화 뭐 음량이라든지 뭐 빔 프로젝터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문가분들께서 또 조언을 해주시고, 이 세 가지가 이제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지금 이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하거든요. 반에서 보는 거랑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당연히 건물 배경도 아니 건물도 있고 이렇게 차도도 있고 그러니까 살짝 달라요. 원래 보통 항상 영화관에서만 보는데 오늘 이렇게 야외에서 선선한 바람 맞으면서 동네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묻어나는 그런 환경에서 영화 볼 수 있었던 게 저는 되게 안락하고 좋았고, 아쉬웠던 점은 아무래도 뭐 오토바이 엔진 소리라던가 그런 것들이 약간 통제가 어려운 환경이 조금 관람에 방해가 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 자체도 다 그냥 귀여운 해프닝이라 생각하면서 잘 관람했어요. 1회를 개최하신 걸 일단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조금 더 큰 행사로 되는 그런 영화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기분 업됐기 때문에 별 10개 주고 싶어요. 좀 추워 보이는데도 나와서 영화를 본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네요. 영화를 보는 건 하나의 매개체고, 영화 말고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잘 모르는 이웃과 알게 되고 친해지고 서로 소통을 하게 되는 과정이 중요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꿈터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마을의 공유 공간을 만드는 사업인데요. 경기도에서 직접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공유 공간을 새로 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전용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공동체에게 시설 개선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10명 이상의 주민 모임이면 됩니다. 안타깝지만 올해는 딱 1개의 공간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설 개선비로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3월 9일부터 12일까지 접수를 받고 다른 사업과 다르게 한글 파일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센터에 직접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면접 심사는 3월 19일에 진행할 예정인데 코로나 상황을 봐서 대면으로 할지 비대면으로 할지 결정하겠습니다. 경기도 사업의 특성상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공간을 조성하는 따복 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 사업에 참여했거나 2018년과 19년 따복 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 사업 공간 조성 분야에 참여한 공동체도 이번 마을 꿈터 조성 지원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을 꿈터 조성 지원 사업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지원받는 보조금의 5% 이상 부담하셔야 합니다. 공유 공간은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할 때 꼭 필요한데요. 대전에서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공유 공간을 같이 구경해 보시죠. 여기 가서 그냥 커피 한 잔 마셔야지 하는 이런 여유로움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네. 이 공간에 생기고 이 공간을 자주 이용을 하면서 제 삶에 제 시간이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아주
어린 아기부터 청년 세대도 나이 드신 어르신 세대까지 모든 분들이 오고 가고 계십니다. 가장 최근에 많이 만나는 경우는 30대에서 40대 이 정도에 되는 여성. 여기서 수업할 수 있는 마을학교 공간이 있어요. 여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시부터 6시까지 아이들하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반찬 맛있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이웃들에게 좀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매주 월요일 하고 있고요. 바깥에는 마을 카페로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시는 공간이에요. 마을에서 이제 배움의 장이 되기도 하고 돌봄의 장, 교육의 장, 교류의 장 뭐 이렇게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여지껏 프로그램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는 얼굴인데 이렇게 하던 분들을 여기서 이제 만나서 서로 깊이 알게 되기도 하고 전혀 이제 만남의 지점이 없었던 사람들이 여기서 또 만나서 서로 교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더 마을 생활이 풍요로워졌다고 해야 되나? 일단 아이들은 학교 갔다 오면 집에 안 갑니다. 어르신들은 옛날 시골 마을에 영사기 들고 와서 영화를 보던 그런 시절 아니고는 기억이 없으신 거예요. 영화 같은 거 본다고 했을 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공간으로 인해서 많은 엄마들도 만나고 독서 토론도 하고 이러니까 서로 다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도 저도. 지금 이 시대가 개인주의화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대안으로서 좀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와보니까 너무 이렇게 아담하고 되게 아기자기하게 꾸며져가지고 공간이 참 주민들한테 편안한 공간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처럼 외로운 분들, 연세 드신 분들도 더 어린 친구들도 와서 얘기하고 실수했고 사람을 만나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해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마을을 좀 살기 좋게 함께 가꾸고 나이 들어서까지도 배운 것도 알려주고 서로 돕고 어울리는 마을, 살기 좋은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공간이 하나 있으니까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공유 공간을 이용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서로 알게 되고 교류하게 되면서 마을 생활이 풍요로워졌다는 인터뷰가 핵심입니다. 고양시에도 센터의 지원으로 새로운 공유 공간이 만들어졌는데요. 그건 나중에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가지 기획 공모 사업을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신청서를 내고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선정돼야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청서를 잘 써서 선정될까? 신청서 잘 써서 선정되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일단 사업의 목적이 뭔지 그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공모 사업과는 다르게 기획 공모 사업은 센터에서 특정한 목적을 설정하고 기획해서 주민들께 제안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각 사업별로 말씀드린 목적을 다시 한번 잘 들어주세요. 두 번째, 심사 기준을 잘 지키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심사 기준은 결국 공동체성을 잘 확보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센터의 컨설팅 시스템을 잘 활용하세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용어도 어렵고 개념 잡기도 힘들지요. 그래서 센터에서는 각 동마다 마을 꿈 활동가를 배치하고 현장에서 다양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전 컨설팅을 받으시면 사업의 취지와 심사 기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사업의 취지는 앞에 설명해 드렸으니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시고요. 이제는 심사 기준을 살펴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심사 기준은 7개 항목으로 되어 있고 각각의 배점도 다릅니다. 첫 번째 심사 기준인 사업 내용의 적정성은 신청한 사업과 활동이 기획 공모 사업의 목적에 맞는지를 보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두 번째는 계획 이행 의지 및 구성원 참여도입니다. 신청서를 쓰실 때 목표를 제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 목표가 과연 달성이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인지를 봅니다. 너무 허황된 목표를 세워놓으면 결국 이루지 못하겠죠. 그리고 목표를 잘 세웠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굳은 의지와 힘이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참여가 제일 중요합니다. 대표나 회계 담당자만 외롭게 뛰어다니는 활동은 공동체 활동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요. 세 번째는 구성원 역량 강화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우리 구성원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구성원 각자의 의지도 필요하고 제대로 된 성장 계획도 필요하겠죠. 네 번째는 활동 개방성입니다. 사실 우리끼리만 재미있고 싶다는 다소 폐쇄적인 모임도 우리 삶에 큰 활력을 줍니다. 그런데 저희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는 공동체 활동을 널리 퍼뜨리고 잘 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존재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공동체는 보다 열린 마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우리 활동의 과정과 결과를 마을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같이 하고 싶어하는 이웃이 있다면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활동 확장성입니다. 활동 개방성과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활동 개방성은 우리 공동체가 충분히 열려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 활동 확장성은 다른 공동체나 단체, 사람들과 끊임없이 연계해서 공동체의 활동을 넓혀갈 수 있는가를 봅니다. 여섯 번째는 마을 의제 발굴입니다.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마을에 관심을 갖게 되길 바라기 때문에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마을의 자원과 이슈가 뭐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일이죠. 센터의 지원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 없이도 어떻게 계속 활동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지원이 끊겼다고 그 공동체가 갑자기 없어져 버리면 세금 낭비죠. 그래서 공동체 활동을 계속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의지도 중요하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도 중요합니다. 각 항목마다 배점이 조금씩 다른데요. 제일 큰 점수를 주는 항목이 제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다른 게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25점 만점인 마을 의제 발굴이나 20점 만점인 지속 가능성 항목이 비교적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의 취지와 심사 기준에 대해 설명을 드렸지만 아직도 많이 어려우시죠? 그럴 때는 사전 컨설팅 시스템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센터의 마을 꿈 활동가가 직접 찾아뵙고 도움을 드립니다. 2월 22일부터 3월 10일까지 진행하는데 신청은 1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되는데 공고문이 올라가 있는 공지사항 글 안에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게다가 사전 컨설팅을 받으시면 플러스 1점을 드립니다. 심사 결과를 보면 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때도 많기 때문에 사전 컨설팅을 꼭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사전 컨설팅을 좀 더 확실하게 활용하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사전 컨설팅 신청을 하시면 마을 꿈 활동가가 연락을 드리고 만날 약속을 잡게 되는데요. 이때 그냥 만나지 마시고
신청서를 조금이라도 작성해서 만나보세요. 신청서를 작성해보면 아, 내가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구나. 이걸 집중적으로 물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컨설팅을 받으면서 더 많은 걸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잘 써서 기획공모 사업에 선정됐다면 그 다음엔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떻게 활동할까요? 크게는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준비 단계, 활동 단계, 마무리 단계입니다. 먼저 준비 단계는 보조금을 받기 전의 단계입니다. 마을 공동체가 뭔지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 기본 교육을 공동체 구성원 중 2명 이상 들어야 합니다. 보조금을 어떻게 쓰는지, 증빙 서류는 어떻게 마련하는지 등 회계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사전 교육 때 알려드립니다. 사전 교육에는 대표님과 회계 담당자가 꼭 참석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교육을 받은 후에는 마을 꿈 활동가가 실행 컨설팅으로 도와드릴 테니 신청서에서 부족했던 부분, 심사 때 개선 사항으로 언급됐던 부분을 보완해서 실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다음 활동 단계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먼저 심화학습을 하고 마을꿈 지원팀과 마을꿈 기획단을 꾸려서 재미있게 활동하시고 마지막에 이웃들과 함께 마을꿈 파티를 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도 마을꿈 활동가가 상시 컨설팅으로 도와드리니 언제든 도움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은 동네에서 활동하는 다른 공동체나 주민자치위원회를 연계해드리는 지역별 대화 모임, 같은 분야의 공동체를 만날 수 있는 분야별 대화 모임도 엽니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서류 작업이 많을 텐데 이 또한 마을 꿈 활동가가 정산 컨설팅으로 도와드립니다. 우리의 활동이 목표를 이루었는지, 우리 구성원들은 얼마나 성장했는지, 이웃들과는 어떻게 만나왔는지 되돌아보고 보조금 지출을 잘 정리한 후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면 모든 활동이 마무리됩니다. 이상으로 4가지 기획공모 사업에 대한 소개와 신청서 잘 쓰는 방법, 선정되면 하게 될 활동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궁금증이 더 커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망설이지 말고 센터로 전화 주세요. 그러면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즐겁고 재미있고 의미 있는 마을살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기획공모 사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